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읽고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저희 유튜브 채널을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저의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18년부터 북튜브 채널을 운영했고 독서노트를 써왔고 3권의 책을 낸 작가입니다. 작년에 이제 이 30일 완독 책방이라는 책을 냈고요. 어떤 독서 취향이나 독서력 같은 것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한 15개 정도의 저의 독서법, 제가 4년 동안 책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책을 읽는 데에는 어떤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읽은 책을 예시로 들면서 독서법을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독서 기록을 어떻게 하면 기록을 잘 할 수 있는지, 서평은 어떻게 쓰는지에 관한 내용도 담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잠깐 소개를 하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책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책을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한 그 해부터 저는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다독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권수에 이제 일단 집착을 많이 했어요. 1년에 한 100권 이상의 책은 읽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읽어도, 그리고 아무리 기록을 해도 기억력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다시 그 읽었던 책을 다시 들춰보면 내가 정말 이 책을 읽었나? 제대로 읽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생소한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었어서 책을 여러 번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 번 읽는 독서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제가 벽돌책을 좀 많이 읽고 그 책을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코스모스를 3번 읽었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3번 읽었습니다. 3번 읽으면서 느낀 점은, 감히 이렇게 말하자면 책을 한 번 읽는 것은 한 번도 읽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같지는 않겠죠. 어쨌든 읽어서 어떤 무의식 속에 기억이 됐고 어떤 한 장면은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4, 5년 동안 책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록한 경험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책을 오래 기억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은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삼독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지지난달에 이제 3번째 읽었는데요. 처음 읽을 때는요, 그냥 쭉 읽습니다. 편안하게, 편안한 상태에서 이거를 기억해야겠다, 뭘 해야겠다라는 어떤 부담감이나 의무감 없이 그냥 편안하게 첫 번째는 읽고요. 두 번째로는 책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읽습니다. 독서 노트를 쓰기 전에 책에다가 메모하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메모를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책이 이제 너무 소중하거나 더럽히면 안 될 것 같은. 저번에 어떤 분이 코멘트를 주셨는데, 제가 쓴 독서 노트가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겠네요라고 감사한 코멘트를 주셨는데, 책에 메모를 하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독서 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장 열심히 메모한 책이 이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인데, 이렇게 인덱스도 붙이고 안에 보시면 밑줄도 굉장히 많이 긋고 단편적인 생각들이나 그냥 아무 말, 아무 메모, 낙서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책을 사실은 누구에게도 빌려주고 싶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고 굉장히 애착이 가더라고요. 전자책과 비교할 수 없는 종이책의 매력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으면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구나 줄거리를 대강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메모를 하지 않았거나 깨끗한 책이라면 이걸 내가 정말 봤나? 가물가물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떤 등장인물의 나이 같은 것도 적어 놓고 전체적으로 여기가 어떤 내용인지, 여기가 이제 스메르차코프라는 사람의 탄생기인데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단순히 그 형제들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읽다 보니까 무슨 주말 연속극처럼 주인공 말고도 다른 조연들의 이야기들이 짧지만 되게 막 진짜 흡입력 있고 재미있게 쓴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야기꾼이구나,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흥미를 느끼고 이 부분에 줄거리 요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이나 뭐 노트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책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독서 노트를 씁니다. 아무래도 다 읽고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기록하는 것은 조금 힘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 챕터 읽고 요약하고 한 챕터 읽고 요약하고 왼쪽에다가는 요약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다가는 저의 어떤 생각, 감상 이런 것을 간단하게 쓰는데요. 줄거리 요약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모든 내용을 다 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역시 취사 선택해서 추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이 줄거리 요약을 한다면 그 10개의 줄거리 요약, 다른 줄거리 요약이 나오겠죠. 나의 관점이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줄거리를 요약하다 보면 책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별로였고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지가 명확해야 그 책을 기억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나 이 책 내용 다 기억하고 싶어.'가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지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콜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도스토옙스키가 콜랴라는 캐릭터를 묘사한 방식이 재밌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콜랴라는 인물은 이제 13살의 어린 소년인데요. 소년 특유의 짓궂음과 잔인함과 성숙하지 못한 과시욕 같은 거를 갖고 있는 반면에 남을 배려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누군가를 존경하고 싶어 하고 이런 되게 좋은 면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이시거나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부모, 양육자이거나 하신다면 양육 교육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책을 양육서라고 막 이렇게 소개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책을 내가 여러 번 읽을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메모 방식을 적극 차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페이지를 다 메모하면서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 부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페이지 정도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인 같은 경우에는 초반의 소설의 분위기 같은 것 아침에 대한 묘사가 되게 굉장합니다. 똑같은 아침을 사는데 작가들은 '이런 아침을 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설 읽을 때는 배경이 매우 중요한 반면 그런 거를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은 좀 드물거든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막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요. 초반에 피터 월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이 정확하게 누구이고 주인공 델러웨이 부인과 어떤 관계인지는 한 70-80 페이지 정도를 읽어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처음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미리 한번 상상을 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제가 이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영국의 런던 아침이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그런 느낌입니다. 누군가는 전쟁터에 소중한 아들, 가족, 친구들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죽었고 어떤 이들은 살아서 돌아왔고 그 전쟁이 있었던 것이 무색하게 평화로운 아침. 주인공은 어떤 감정과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감정이입을 해서 메모를 하면서 읽다 보면 그냥 읽는 것과 몰입감이 현저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문해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해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독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모를 하면서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작가를 좋아하고 책을 선택할 때 기준은 뭐고 메모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5월부터 미료의 독서노트라는 이름의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청 링크는 더보기란에 걸어 두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책 읽고 노트 기록하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좀 더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